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5일로 피스톨 특허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피스톨, 권총이죠, 바로. 피스톨하면 권총입니다. 피스톨하면 떠오르는 호칭이 있죠. 피스톨박입니다. 피스톨박. 그리고 피스톨박 하면은 박도 떠오르는 얼굴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 박종규 씨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예, 그리고 1974년 8월 15일도 떠오르죠. 예. 이때 문세광이라는 제1 교포가 권총을 어떻게 숨겨왔는지 권총을 숨겨와 갖고 지금 저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1974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객석에서 뛰어나오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총을 저격을 했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단상 뒤에서 밑으로 피했고 단상 위에 앉아 있었던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 흉탄에 맞았어요. 그때 이제 그걸 방어하려고 이제 박정희 씨가 총을 빼들고 앞으로 이렇게 같이 뛰어나오는 그 장면이 TV 화면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참 그냥 불행한 사건이었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그날 또 우리나라 지하철 1호선이 첫 개통한 날입니다, 그날이. 참 아주 저는 그때 이제 고향에서 이제 TV를 보면서 그 장면을 이제 목격을 했는데 참 굉장히 불행했던 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 사건보다는 오늘 2월 25일이 피스톨 특허의 날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피스톨 권총에 대해서 이제 특허를 이제 받은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조금 낯설긴 하지만 뭐 피스톨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피스톨에 대한 특허의 날이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피스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어 이 피스톨 박 하면 또 한 명의 인제 피스톨 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쭉 찾다가 보니까 피스톨 박이라고 또 인제 어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좀 여러분 이름 대면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어 그 개화기 때 이제 인물인데 우선 피스톨 특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피스톨 특허의 날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볼까요? 바로 1836년 2월 25일 오늘입니다. 미국에서 세뮤얼 콜트사가 권총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회전식 권총 리볼버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총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죠, 이렇게. 저도 권총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들은 군대 생활하면서도 이제 장총을 썼죠. M16, 그다음에 M1 칼빈 이런 거를 받고 교육을 받고서 이제 개인 화기로 썼었는데 이런 권총은 그래도 좀 지휘관이나 그다음에 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휴대를 했는데 어 저는 그러니까 일찍 할 때 일찍 사관으로 있을 때 인제 잠깐 이제 참거이에는 어 권총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게 이제 권총이라는 이런 이 리볼버에 대한 특허가 이제 등록이 인제 된 날인데 이 발명은 인제 단순한 무기 개량이 인제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문제는 이 리볼버 권총이라는 게 이렇게 회전식이니까 그 어 그러니까 실탄이 들어있는 것이 한번 발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인제 돌아가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단순한 무기 개량이 아니고 아주 획기적인 무기 개량이죠. 왜냐면 예전에는 중세 시대 때 아 아니 그 이후죠. 중세 때는 그 총이라는 게 일반화돼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니까. 그 근대에 들어와서 인제 이 총이라는 게 인제 발명이 돼 갖고 막 인제 총구를 이렇게 인제 쑤셔대고서 거기다 인제 또 이 화약을 갖다 인제 장착을 해 갖고서 또 발사 그러니까 한 발씩 쏘려면은 굉장히 이 절차가 복잡했던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차라리 활을 하나 뽑아 갖고 활을 쏘는 게 빠른데 물론 인제 활은 부정확하죠, 아무래도 총알보다는. 자,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인제 이 총이라는 인제 어떤 살상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권총도 마찬가지죠. 쏘고서 또 실탄을 장착을 하고 또 쏘고 이러려면 인제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그냥 인제 회전식이기 때문에 총알이 몇 발 들어가나요? 한 6발 들어가나요? 그 6 발을 다 끼워 놓고서 계속 쏴대면 그냥 6 발을 계속 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몇 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게 전쟁을 하면서 그다음에 자기 생명을 지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쟁의 방식도 바꾸는 거지만 권총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권력도 상당히 어떤 어 권력의 존재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뀐 날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었고 콜트는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 그 발에 발을 여러 실탄을 여러 발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총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글쎄요. 뭐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 인간이 인제 그렇게 여러 발을 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었다라는 게 어 그렇죠. 뭐 한 방 쏘고 뭐 준비하다가 죽고 이러는 것보다는 인간이 좀 평등해진 거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총은 곧 힘의 제편이죠. 총 있는 사람은 칼 있는 사람은 총 앞에서는 쉽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물론 우리가 인제 드라마나 인제 이런 걸 보면은 뭐 발차기 하는 사람이 그냥 휙 날아가고 권총보다 더 빨리 그냥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런 걸 보는데 그건 아주 네 극히 희박한 인제 경우일 거고 특수한 상황일 거고 어 뭐 아무리 날고긴다고 하는 사람도 권총을 앞에 들이대고 있으면 뭐 쏘면 바로 맞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이게 권력도 제 편이 되고 힘도 제 편이 되고 군대 어떤 뭐 무력의 비중이랄까 그것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나중에는 인제 LMG를 경기관총 라이트 머신거신이죠. 그냥 어 수많은 인제 총탄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쫙 쏴댈 수 있는 거. 그 기관총을 만든 사람은 사실은 이 희생을 줄이려고 인제 기관총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원이 되니까. 옛날 방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은 앞줄 총 쏘고 총 들고 걸어가다가 이제 총알 맞으면 또 쓰러지고 뒷줄이 또 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 기관총으로 후다닥 쏴 버리면은 뭐 전쟁이 크게 번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인제 사실은 그렇진 않죠 진짜.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은. 자, 어찌 됐든 이 총이라는 것이 음 뭔가 힘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고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 이게 바로 연발로 발사할 수 있는 자동식 권총인 리볼버 권총, 이 피스톨 이것이 인제 발명이 돼서 특허가 등록된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인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톨 과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제 피스톨 과학이 인제 두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한 명은 박정규 씨라고 그랬죠. 뭐 아까 미리 인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보다 앞선 시대에 있었던 피스톨 박이 인제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개화파 정치인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조선 말기죠. 바로 1884 년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고서 3.1 천하라고 해서 인제 갑신정변이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인제 김옥균, 박영효 다 일본으로 인제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일본을 가서도 조정에서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계속 인제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자객들에 의한 암살을 걱정해서 이제 본인들도 권총을 휴대하고 다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뭐 당시 조선사에서 양반 그것도 정치인이 서양식 권총을 휴대한다라는 거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이 우리나라 1880 년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총 휴대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었던 때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인제 망명을 해서 거기서 체류하던 시절에 일본은 좀 우리하고는 달랐죠. 그래서 이제 권총을 이제 몸에 휴대를 하고 이제 다닌 그 모습이 인제 이렇게 인제 소문이 이제 나갖고서 '서양총을 참 위험한 인물. 칼 대신 총을 든 사람.' 뭐 인제 이런 어 이미지 때문에 이제 피스톨 박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은 거죠. 뭐 박영효는 뭐 갑신정변을 실패하고 갔지만은 어 김옥균은 인제 거기서 인제 계속 망명 생활하면서 뭐 또 일본에서 또 유배도 가고 어 그러다가 결국은 홍종한테 인제 암살을 당하죠. 예. 상하이로 인제 뭐 혹시 그때 누구예요? 음 이홍장인가? 예. 이홍장한테 뭔가 조선을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부탁을 하러 인제 예 상하이를 갔는데 그게 사실은 홍종과 인제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조선 조정에 인제 인제 자개국으로다가 인제 이렇게 파견돼 갖고서 김옥균을 굉장히 이제 구슬른 거예요. 김옥균이 옆에 붙어 갖고서 아주 믿음을 인제 심어 주고 뭐 인제 그래서 인제 홍종을 따라서 인제 상하이를 갔다가 상하이 가자마자 그냥 호텔방에서 홍종과 한복으로 착 갈아입고서 어 김옥균을 그냥 그대로 총으로 쏴서 인제 암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갖고 김옥균 시신을 진짜 부관 참시를 하고 목을 효수하고 아주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참 죽은 사람을 다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참
정말 조선 그 말기의 그 야만성이라고 할까? 뭐 이게 사실 박영효 얘기나 김옥균 얘기로 갔는데 하여튼 박영효는 그때 당시에 인제 가치망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박영효는 189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 때 이제 다시 이 사람은 복귀를 합니다. 조선 조정으로 복귀를 해 갖고 뭐 나름대로 또 가부경장이라는 이름하에 인제 개혁 작업을 하다가 또 인제 또 실각을 하고 쫓겨나고 하는 인제 그런 인제 어려움을 겪는데 어찌 됐든 김옥균과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박영효도 암살의 우열에 시달렸는지 일본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권총을 차고 다녔다. 그래서 인제 피스톨박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피스톨박은 바로 우리 박정규 씨죠. 예. 1960 년대에서 70 년대에 걸쳐서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낸 분이죠. 항상 권총과 함께한 인물이고 그래서 공식적인 별명은 아니지만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박정규 하면 권총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제 흔히들 주변에서 피스톨박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음 여기저기에 있는 자료를 갖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참 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의 형태도 바꿔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화의 어떤 상징? 뭐 그거보다는 서로를 지키려고 하던 그런 어떤 호신 무기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참 이게 두 개의 시대죠. 참 만국조선 조선 말기와 그다음에 산업화 과정이 그냥 아주 불같이 타오르기 시작한 음 근대화 시기 이렇게 두 시대를 살다간 그런 두 박시성을 가진 그 사나이들이 피스톨박이라는 거 이름을 갖고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총 자체는 중립이죠. 총 자체로 스스로 발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총을 쥔 사람에 따라서 시대와 역사가 바뀌는 거고 그 인간에 의해서 그 총이 갖는 의미도 바뀌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명의 피스톨박 이렇게 피스톨박을 기억을 합니다. 네 2월 25일 피스톨 특허의 날인데 뭐 나는 뭐 무기를 어떻게 뭐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기술을 통해서 힘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를 묻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총은 뭐 말이 없지만은 그 시대를 가장 크게 정언을 하죠. 피스톨박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총에 의해서 흥하고 또 총에 의해서 망하고 그렇게 명멸했던 그런 인간의 역사 좀 다시 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글쎄요. 참 정말 느닷없이 이 박영용 이야기를 하다 갑신정변 김옥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엄청나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좌우지간. 예. 네 어찌 됐든 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이면서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갖는 뭐라 그럴까요? 총이 갖는 의미가 좀 상당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피스톨 특허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